최근에 개발자 인력 투입이 국내 시장에 엄청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 기사였는데 높은 수준의 일들을 해주지 않으면 음, 도태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개발자들한테 밀려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개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시장이 각박하잖아요. 기초를 잘 배워야 음, 좋은 연봉에 워라밸도 챙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초를 그래서 중요하게 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퇴근하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스파크 세션의 소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꾸준히 재미있게 읽은 책이 있는데요. 이정동 님이 쓴 축적의 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급속도로 고도성장한 대한민국이 침체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한민국의 장인 정신을 지닌 고수가 부족한 점, 그리고 개념 설계 역량을 지닌 인재가 부족한 점을 문제로 짚고 있는데요. 읽다 보니 IT 분야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IT 분야는 분야 특성상 언어의 시장성과 국력의 한계를 장착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변할수록 대한민국의 IT 분야에서야말로 고수, 전문가, 그리고 프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개발 분야에서 프로가 되는 일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실 분입니다. 개발 분야의 프로시죠. 백엔드 개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약 16만 명의 회원을 지닌 개발 인터넷 카페의 주인공이자 그 유명한 자바의 정석을 집필한 분입니다. 오늘 남궁성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부 캠프 1기 강의가 끝난 지 약 한 달이 지났는데 잘 지내셨나요? 끝나긴 했는데 네. 제가 계속 챙겨주고 있고요. 네.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음. 관심 갖고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듣고 있는 수강생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서두에 말씀드렸듯 백엔드 개발을 공부하는 분들은 모두 성님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자바의 정석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바의 정석이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등 각종 도서 플랫폼에서 1위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단 말이죠. 제가 최근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심지어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는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백엔드 개발 분야의 자바의 정석을 이미 읽어봤고 강의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비결이 뭘까?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떤 마음으로 쓰셨고 책을 쓴 배경이 무엇일까 되게 궁금해졌어요. 저도 예전에는 공부할 자료가 많지 않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원서까지 구해서 보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어려웠어요. 저도 어렵게 배웠는데 그걸 좀 쉽게 전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고생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덜 고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기성세대의 한 명으로서 저도 뭔가 다음 세대한테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채, 사실 많은 걸 앞에 세대들한테 받았고, 하지만 저희가 그 다음 세대한테 잘 물려줬는가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나마 노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발 시장에서 인력 수요의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예전에는 좀 개발 인력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갑자기 엄청 늘었는데, 그 현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2000년쯤에 닷컴 버블 있었잖아요. 네. 그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오. 그때는 네. 인터넷이 그런 분위기를 촉발시켰다면 네. 지금은 이제 2008년, 2010년 모바일 때 한번 그런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AI, 이 AI 붐으로 인해서 새로운 기술이 생겨나니까, 그러면서 새로운 스타트업들, 예, 새로운 시도를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특히 커머스 쪽에 많이 생겼죠. 개발자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네. 사업을 하려면. 그래서 기존의 개발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새로운 니즈가 많이 생겼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쟁이 마무리되면서 승자만 남고 나머지 기업들이 정리되면서
그 기업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개발자가 이제는 좀 남아도는 그런 아. 상황이 됐죠. 제가 최근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되게 자극적인 기사였어요. 해외 개발자 인력 투입이 국내 시장에 엄청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특히 동남아 개발 인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발 분야에서 좀그 인력 오프쇼어링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성님께서도 좀 주변을 둘러봤을 때 그런 현상을 체감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대기업도 베트남 같은 곳에 사무실 음. 차리고 있고 네. 스타트업들도 오. 협업을 하고 있고 음. 그렇더라고요. 음. 우리가 왜 전문직이고 공부를 계속해야 되는지에 네. 대한 음. 이유기도 합니다. 네. 어. 그 설계를 한국에서 다 해놓고 음. 기본적인 기술은 이제 그 오프쇼링 그 외국에다가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임금이 네. 싸니까 음. 낮은 수준의 일자리는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기본적으로 개발자는 계속 본인이 스스로 성장해서 음. 더 높은 수준의 일들을 해주지 않으면 음. 도태되거나 아니면 지금 다른 나라 개발자들한테 밀려날 수도 있다는 음. 위기감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지금 개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해외 인력이 투입되는 개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할까요? 또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까 지금 개발 공부하시는 분들을 보면 되게 시장이 그 각박하잖아요. 계속 동남아 인력도 투입되고 있는데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안타깝다 하는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취업이 잘 되니까 음. 최소한으로 공부하고 빨리 취업하자 음.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처음부터 늘 그렇게 공부하면 음. 좋은 개발자도 될 수 없고 좋은 대우 받기 힘드니까 음. 처음에 좀 고생스럽더라도 조금만 더 공부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주의였어요. 음.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가르치고 음. 그렇게 해서 취업시키는 편이었죠. 음. 근데 학생들 중에 그렇게 공부한 학생 있고 네.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잖아요. 네. 근데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완전 회사 레벨의 이직 레벨이 완전 달라지죠. 아. 근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그게 네. 기간으로 따지면 한 2달, 음. 3달 정도 노력. 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자투리 시간을 잘 쓰고 효율적으로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남들 2, 3개월 공부할 분량을 그 같은 기간에 했다던가 네. 아니면 그 이후에도 했다던가 그런 학생하고 그렇지 않고 최소한만 공부한 학생하고는 이제 실력이 하늘 땅 차이로 벌어지죠. 성님 말씀 들으니까 퇴근하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네. 처음 배울 때 네. 고생을 하고 입사에서는 복습 위주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거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적인 거 한 1, 2년은 충분히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주로 기본 원리나 설계나 튜닝 이런 쪽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개발자로 취직하신 분들이 그런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나 보죠.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일단 취업이 초점이 맞춰지면 네. 당장 써먹을 음. 것들만 공부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원리를 이해한다든가 음. 아니면 설계하려면 기본적인 ABC들 당장 취업에서는 안 쓰니까 네. 필요 없어 보이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걸 이해하고 개발하는 거하고 네. 그걸 이해 못하고 개발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또 최근에 다른 기사를 보았는데 개발자 수요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런 내용의 기사였는데요. 그러니까 뭐 한 해 전에는 IT 개발자 직무가 41.8%로 가장 기업에서 선호하는,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직업 1순위였는데, 그러니까 몇 해 후에 보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IT 개발 직무 수요가 또 7.4% 감소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몇 해 전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닌, 그러니까 이미 넘치는, 차고 넘치는 그런 시장이 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도 기업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요? 넘치진 않고요. 네. 넘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 기초 수준을 지닌 개발자분들은 많지만, 그러니까 모양이 고급이고 전문 인력들은 부족하고 음, 그 아래에 네, 좀 낮은 수준의 개발자들이 넘치는 거죠. 음, 사실 그게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네, 물론 저급 개발자 당연히 많죠. 네, 많은데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해가면서 이제 음, 고르게 분포해야 되는데 음, 한국에서는 좀 그게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죠. 워라밸 네. 그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워라밸 하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좀 소위 말하는 그 MZ 세대에게 조사를 해봤을 때 기업에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위로 워라밸이 나왔다고 해요.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좀 특히 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저는 좋다고 봐요. 음, 워라밸이라는 게 의미가 네,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네, 일할 때 일하고 음, 쉴 때 쉬는 게 워라밸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개발자건 음, 개발자가 아니건 음, 다 회사에서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음,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잘 하면 음. 상관없죠. 근데 저는 이 개발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네. 전문직이니까 네. 본인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음. 30분이라도 음. 꾸준히 공부를 해서 성장해 가면 좋겠다는 걸 이상적인 걸 얘기를 한 거지 음. 공부 안 한 사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음. 본인들의 전략이고 음. 본인들 인생이니까 본인들 선택이죠. 근데 지금 한국에서 보면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될 부분들이 있죠. 이제 네. 그런 걸 요즘 세대들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거고 음. 그거는 기존 세대들이 개선해 나가야죠. 음. 관성으로 갈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세대들의 지적은 받아들여서 변화를 해야 되고 음. 대신에 반대쪽으로 보면 네. 기존 세대들이 좀 실력적인 면이나 네. 그런 책임 부분, 음. 권리도 중요하지만 음. 본인이 회사에 제공해야 되는 음. 그런 역할이나 서비스 네. 그런 부분도 음. 본인들이 잘 제공을 해야 이게 맞겠죠. 음. 그래서 제가 기초를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그런 네. 거예요. 기초를 잘 배워야 음. 좋은 연봉에 워라밸도 음. 챙길 수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초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음. 거예요. 저는 음. 그걸 바라는 거죠. 직장인 개발자로의 삶을 선택하는 분들이 늘어날 때, 뭐 개인은 그냥 워라밸을 챙기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좀 개인적인 부분이고, 사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모든 개발자가 다 그냥 딱 9 to 6 시키는 일만 하겠다. 그런 음. 사람들이 늘어나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안 음. 그런 사람들은 성장을 해서 그 숫자를 채워줘야 되는데 음. 그 숫자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겠죠. 점점 줄어드는 거겠네요. 지금 음. 전반적인 분위기가 네. 취업이 짧은 기간 음. 공부하고 음. 사실 개발자같이 6개월 공부하고 취업되는 직업은 사실 거의 없죠. 요리사든지 뭘 하든 몇 년씩은 배우고 해야 되는데 네. 다른 거 하다가 학원 6개월 다니면 취업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취업이 되긴 하겠지만 네. 이제 그거보다는 그건 시작이고 앞으로 더 해 나가고 음. 이런 거면 좋겠다 이런 거지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해외 인력을 투입할 것이고, 그리고 뭐 보안이나 그런 안보의 문제까지도 나중에는 좀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사실 그런 핵심적인 역할은 외국 음. 개발자가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음. 저희가 잘 성장시켜서 그런 음. 인력들을 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음.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9 to 6, 8시간씩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각자 가진 강점, 그 사람만의 이거 하나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성님의 지난 20대부터 지금까지 삶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성님 삶에 이거 하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살려서 지금의 성님이 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결핍이죠. 본인의 단점이나 네. 부족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든 성장하고 싶죠. 음.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음. 시도해보고 저런 방법도 시도해보고 네. 제가 비싼 교육도 많이 들어보고 네.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고생한 걸 네. 다른 사람은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툴이나 스킬적인 부분은 지금 너무 잘 아시고 많은 분들이 성님을 통해 배우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발전을 시켜 오신 게 딱 이해가 가는데 또 성격적인 부분은 상상이 잘 안 가요. 성님이 스스로 느끼는 결핍이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람 대하는 네. 게 제일 어렵죠. 말하는 어, 것도 어렵고. 네. 그래요? 네. 강의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말 조심해야 돼요. 아, 그죠. 그러니까 학생들은 또 여리고 맞아요. 또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음. 상처받기도 쉽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를 항상 느끼고 네,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항상 섬세하게 이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시는군요. 근데 잘 못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학생들이 좋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죠.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제 다르게 오해도 있고 좀 오해받기도 하고 말이 잘못 전달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말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성님의 이거 하나는 결핍에서 나오는 성장 원동력, 그리고 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서두에서 장인정신, 프로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이 쉽지 장인성을 갖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특히나 지금 20, 30대를 보내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 장인성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인가,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하는 것에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장인이 가치 있는 이유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성과 책임의식을 지니면 훨씬 더 시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꼭 다른 사람보다 잘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중,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 가장 자신 있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파크 세션의 소영이었습니다.